갑시다. 살아나야 돼. 자, 갑시다. 자, 롤의 정리랑 평형값 정리는 대충 뭔 소리인지 알겠죠? 하하하하. 어차피 어려운 문제 들어가기 전까지는 롤의 정리랑 평형값 정리가 크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들어가 봐야 롤의 정리랑 평형값 정리가 실제로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면 돼요. 지금은. 자, 그러면 도함수 활용 두 번째 꼴로 들어갑니다. 자, 나오는 내용은 증가와 감소,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 그 다음 마지막 최대와 최소. 이게 지금 도함수 활용 2 단원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조금 잠깐 해봐야 되는데, 증가 감소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이전에 나는 사실 좀 뿌리를 그 역함수 존재 조건에서부터 좀 끌고 옵니다. 역함수 존재 조건. 연결시켜 놓으면 좋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끌고 오는 편이에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일단 역함수라는 건 우리 수학하에서 했었듯이, 그죠? 정의역과 공역을 뒤바꾼 함수죠? 그냥 x랑 y만 뒤바꾸면 끝나는 거죠? 그럼 x랑 y를 뒤바꿨을 때 모든 정의에서 함수 값이 딱 하나씩만 나와야 되니까 얘는 역함수 존재 조건이 그냥 1대1 대응이었어요. 혹시 1대1 대응이 헷갈리는 친구는 얘기하면 설명 개인적으로 해줄게요. 근데 별로 까먹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자, 그럼 1대1 대응은 뭐랑 뭐로 만들어져 있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때 1대1 함수,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자, 1대1 함수는 저희가 뭐였어요? 얘는 저희가 다른 거 집어넣으면은 다른 거 나온다. 그쵸? 수식적인 정의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1대1 함수 중에서 연속 함수인 경우들만 놓고 본다면, 그쵸? 1대1 함수들 중에서 연속 함수인 경우만 놓고 본다면 증가 함수 아니면 감소 함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수하에서도 했었어요. 괜찮죠? 증가 함수랑 감소 함수밖에 없습니다. 증가 함수, 감소 함수. 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등장해버리면은 이거는 서로 다른 정의역에서 서로 다른 x값에서 똑같은 y값을 갖는 경우가 생기죠.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 2, 3, 4, 5, 6 이렇게 있을 때 1과 4가 이렇게 나와버리고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는 솔직히 말하면은 1대1 함수가 맞아요. 정의역이 이렇게 1, 2, 3밖에 없다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함수라고 친다면 1,4 나오고 1,5 나오고 2,4가 나왔다. 그 다음에 3,6이 나왔다고 친다면 그 사이 만약에 연속된 함수로 지금 움직인다고 쳤을 때, 그쵸? 다른 정의역에서 다른 x 값에서 똑같은 y 값을 갖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 여기 지금 실수 전범위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느낌일 거. 그죠? 1, 뭐 1.5, 2, 2.5, 3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4, 4.5, 5, 6 이렇게 돼 있다고 친다면 여기가 1.5가 여기가 뭐 2.5라고 친다면 1일 때는 5로 가고 2일 때는 4로 가는데 1.5가 지금 4.5로 가요. 2.5도 4.5로 가요. 괜찮죠? 2.5도 4.5도 1.5도 2.5도 다 4.5로 갑니다. 3은 6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역과 공역을 뒤바꾼 함수, 얘가 이제 공역이 되고 얘가 정역이 되는 이런 역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정역 안에서 두 개의 치역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하나의 x 값에서 두 개의 y 값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대1 함수가 이런 식으로 연속 함수인 경우에는 증가 감소가 동시에 나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려면 증가만 하고 감소하려면 감소만 하고 연속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수학화에서는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연속 함수라는 표현을 쓸 수 없으니까.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는. 그래서 연속 함수인 경우에는 실제로 증가 함수랑 감소 함수 외에는 존재를 안 하는구나. 자, 그럼 이때 증가 함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 증가 함수는 정의가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그렇죠? 이게 증가 함수의 정의였어요. 괜찮죠? 요게 증가 함수의 정의. 그렇죠?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자, 그럼 감소 함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떻게 돼요? 큰 거 나오면 작은 거 나온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요게 감소 함수의 정의였어요. 다시 한번 얘네가 정의예요. 얘네가 정의. 무슨 일이 발생해도 얘네가 정의예요. 얘네가 정의. 얘만 맞으면 되는 거고요. 얘네 안 맞으면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아닙니다.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진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도함수를 활용해 본다면 뭘 알 수 있냐? 증가함수를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건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어때요? 다 양수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구간 내에서 전부 기울기가 양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얘가 구간 내에서 증가함수면 구간 내에 있는 순간 변화율이 전부 양수 나왔을 때 증가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들이 전부 다 음수로 나온다고 한다면 걔는 감소함수일 거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점을 봐도 기울기는 다 음수로 나오니까. 괜찮죠? 괜찮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생겨요. 사실 이것만 알면 끝나기는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거의 대부분 기본 문제를 풀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볼게요. 뭐냐면은 증가함수 같은 경우에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x세제곱으로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죠. 괜찮네? 자, 얘는 증가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아직은 조금 판단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서 그래, 도함수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도함수를 가려고 양변을 미분했어요. 미분을 했더니 f'x가 3x제곱으로 나왔어요. 괜찮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기울기 함수입니다. 기울기 함수, 도함수. 이게 원시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원함수, 원시함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기울기 함수, 도함수. 그러면은 이 도함수가 어때요? 전부 양수예요? 그렇진 않죠. 딱 0인 경우에 지금 순간 변화율이 0으로 나와요. 이게 지금 0집으로는 0 나오니까. 나머지는 다 양수가 맞고요. 지금 여기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얘는 증가함수가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증가함수 중에서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정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그냥 도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의 한정에서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얘는 0에서는 기울기가 0 나오니까 증가함수가 아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보겠지만 다시 한번 얘가 정의가 아니고 얘가 정의예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얘는 0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증가함수인지 아닌지는 얘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0인 지점에서가 문제가 되니까 0만 판단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0에서 정말 증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이면 얘는 0은 맞아요. 수렴값이 0은 맞아요. 근데 수렴값이 0인 거지 실제상 얘는 0보다 조금 더 큽니다. 괜찮죠? 아주 미세하게 더 커요. 한마디로 우극한은 얘보다 더 커요. x 커질 때 y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증가가 맞아요. 마찬가지로 왼쪽 점에 관련된 거 좌극한도 한번 따져볼게요. x가 0-로 갈 때 x세제곱 얘도 0보다 아주 미세하게 작다는 거예요. 실제로 0으로 수렴하기는 하지만 미세하게 작긴 합니다. 아, 그럼 얘는 0의 전후로 계속 증가 중에 있는 게 맞구나. 증가함수가 맞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뭐야? 그럼 얘는 증가함수가 맞네. 이거 전부 0보다 커나 같은 건데? f'x가 그럼 0보다 커나 같은 게 증가함수로 볼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등호를 넣었어요. 왜냐면 이거 포함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거 증가함수가 맞으니까. 그래서 포함을 했더니 그럼 다시 한번 f'x가 0 이상이면은 증가함수인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요런 친구가 나와요. fx4 그러더니 미분해보니까 0이 나와요. 나도 들어갔는데 나도 껴줘 이러는 거예요. 괜찮죠? 이 도함수가 0은 맞으니까 그죠? 그럼 0 이상 안에 포함되니까. 근데 이런 거 넣으면 돼요? 안 되죠? 이건 아예 증가를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건 빼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지금 여기서 등호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f'x가 0인 것까지 증가함수로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처럼 우미분계수가 0보다는 크지만 수렴값이 0인 애들 실제로 증가하지만 도함수로는 0이 나오는 애들 얘네 포함하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얘 실제로 어때요? 우미분계수는 0으로 수렴하지만 0보다는 큽니다. 그죠? 우미분계수가. 좌미분계수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0보다 크기는 해요. 다만 0으로 수렴하는 것뿐. 그러니까 얘는 등호는 언제까지? 0 플러스까지만 포함하는 거구나. 실제로 증가를 하지만 그냥 수렴값이 0인 것까지만 포함하려고 집어넣은 걸로 인정을 합니다. 괜찮나요? 그죠? 자, 여기에서 사실 미적분학 원서에서는 이런 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기는 해요. f'x가 0보다 커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increasing function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증가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요것도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적분학 원서에서는 이거를 엄밀한 증가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밀한 증가함수. 왜? 실질상은 양수로 나오는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0인 게 아니라 0보다 조금 큰 거예요. 수렴값이 0이라서 0으로 보는 것뿐 딱 거기까지만 집어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등호를 넣어주기는 하지만 0-까지만 집어넣어줘야지 그냥 정말로 정수 0인 애들까지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괜찮죠? 다시 한번 증가함수 중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도함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감소함수 중에서 미분 가능한 경우의 한정에서는 도함수가 음수인 애들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순간 변화율. 자, 그러면은 증가함수는 그럼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증가함수가 그럼 연속함수여야 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증가함수는 x 커질 때 y가 커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불연속 함수여도 증가함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x 커질 때 y가 커지기만 하면 돼요. x 커질 때 y가 커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증가함수. 그러면은 그죠? 1대1 함수 중에서도 증가함수가 연속함수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지? 이 중에서 미분 가능한 경우만 이렇게 쓰는 것뿐인 거지 미분 불가능한 경우 중에서 증가함수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딱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그래서 증가함수 자체는 내용이 굉장히 단순해요. 좀 이따 볼 극대극소가 좀 많이 어려운 것뿐이에요. 극대극소가. 자, 그러면 간단하게 내용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일단은 유형 1번으로 가봅시다. 유형 1번. 쉬워서 그래요. 얘는 증가함수는 좀 쉬워요.
자, 447번으로 가볼게요. 447번. 자, fx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예요. 자, 이게 증가하는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래요. 요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구간에서, 이게 지금 미분 가능 함수잖아요. 이 구간에서 도함수가 전부 0 이상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도함수가 전부 0 이상이라는 겁니다. 아, 그럼 f'x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0이네. 그렇죠? 얘가 0 이상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증가함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얘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랬을 때 뭐 물론 얘는 수식으로 끝내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 답부터 구해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증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자, 도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도함수 그래프가. 얘는 y는 f'x입니다.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가 0 나오고요. 2 집어넣었을 때가 0 나와요. 잘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2랑 2는 정확하게 딱 0이에요. 그렇지만 그 전으로는 마이너스고요. 그 사이에서 플러스고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계속 기울기가 음수, 감소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계속 양수,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그러니까 x가 2보다 큰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음수, 감소 상태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x가 마이너스 2인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0이라는 거고요. x가 2인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까지 계속 감소를 하네요. 함수값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8, 124, 플러스 9, 마이너스 7이죠. 괜찮네?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지금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플러스 9, 16에다가 9 됐으니까 25예요. 괜찮네? 그 사이에서는 계속 증가를 하네요. 그리고 계속 감소를 합니다. 이게 무슨 함수 그래프일까요? 이게 fx 그래프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3, 4차 함수들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와, 그릴 수 있다. 아니에요?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0인 지점을 먼저 찾아내고 증가 감소에 관련된 내용을 이용해서 기울기가 계속 감소니까 감소해서 내려왔겠지.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하면서 올라갔겠지. 기울기가 음수니까 또 감소하면서 내려왔겠지. 이러면서 그래프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요것만 일단 구해요. 요것만 증가 구간과 감소 구간만. 실제로 얘는 딱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계속 증가 중에 있는 게 맞아요. 이때 등호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말이 조금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닫힌 구간 내에서니까 얘는 얘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속 커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등호를 보통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딱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등호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할 때. 근데 보통은 그냥 문제 취지대로 그냥 따라서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자, 일단 답은 마이너스 4예요. 그렇죠? 알파 베타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 448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448번. 한번 풀어봅시다. 448번. 이거 이해될까, 지금? 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 헷갈리면은 졸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같이 따라서 풀어봐봐. 그러면 좀 나을 거야.
미안해. 미안. 와, 구경 좀 한번 해볼게. 동규야 화이팅. 오케이. 자,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지금 감소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지금 딱 기울기가 0 되고 있는 지점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도함수는 어차피 기울기 함수라서 기울기 값이 얼마인지보다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부호가 많이 중요합니다. 부호가. 자,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f'x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기울기가 음수. 기울기가 음수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 그쵸? 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양수니까 증가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음수니까 감소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증가하는 게 맞죠. 1부터 2까지는 감소하는 게 맞아요. 2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 아니, 2부터 3까지는 감소예요. 3부터가 증가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 그래프를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그냥 걔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요 점이 마이너스 2,f2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이점까지는 어때요? 증가하면서 온 거예요. 증가하면서 왔는데 기울기가 0 된 거예요. 증가하면서 왔는데 기울기가 0 된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는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겠죠?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왜? 여기서 기울기가 또 0 나오니까. 그럼 더 아래에 있겠죠? 마이너스 1,f 마이너스 1. 자, 이 그래프 연습해야 돼요. 자, 원래 여기서 연습하는 건 아닌데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자, 그럼 여기서 계속 감소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또 0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는 1이 될 때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양수죠? 양수니까 증가하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다가 멈췄을 거니까. 그리고 기울기 0 됐을 거니까. 둘 중에 누가 높은지 몰라요. 누가 높은지 모르는데 올라가다 멈췄을 거라는 거예요. 1,f1. 그 다음에는 계속 감소하겠죠. 그러다가 어딘지 모르는 3지점에서 함수값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감소하다가 멈춘 상태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3부터는 어때요? 계속 증가만 합니다. 아, fx는 대충 이렇게 생겼나 보다 라고 예측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그래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계략적인 형태, 개형만 알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괜찮죠? 딱 그 정도. 자, 그러면 450번을 한 번만 같이 봅시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자, fx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 자, 이게 실수 전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대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 아예 전체적으로 증가함수로 나오는 걸 보여달라라는 거야. 그럼 뭐만 하면 돼? 그냥 어차피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증가함수를 굳이 얘로 보기보다는 이걸로 봐도 되겠네.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나오는 요 기울기 함수, 기울기 값이 x에 뭘 집어넣더라도 맨날 0 이상으로만 나오면 되지 않을까? 아니 잠깐만, 이게 정수여인건 빼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수여인거는. 근데 왜 자꾸 집어넣을까요? 이게 미분에서 정수 0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상수함수 아니면 안 나와요. 괜찮나요? 이런 다항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전부 곡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이 전부 아예 정수값 0 나온 케이스가 안 나와요. 괜찮나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0 플러스까지만 집어넣지만 그냥 등호 넣어서 문제 풀어도 돼요. 우리가 풀고 있는 다항함수에서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걔가 전부 0보다 커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최소값이 0 이상.
뭐 완전 제곱식으로 해도 되지만 판별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짝수식으로 가봅시다.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A는 3분의 1 이상이기 바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지금 5번입니다. 5번. 자, 그러면 453번 한번 해볼게요. 453번. 잘 자. 자, 저기 정수 K의 최소값이에요. 정수 K의 최소값. 분수가 답이 나오면 안 돼요. 분수가 답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문제 잘 읽어야 돼. 이거 써야 돼요? 응? 등 붙여야 돼요? 등을 보통은 다 붙여요. 왜냐면은 상수함수만이 도함수가 정수형 나올 수 있어. 상수함수만. 근데 다함수인 이상 사실 곡선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순간 변화율이 아예 딱 정수값으로 0이 안 나와요. 계속 증가 감소를 하니까. 자, 답이 지금 분분한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와우, 지금 박빙인데 0과 1이 왔다 갔다 합니다. 0과 1이 뭐가 맞을까? 0과 1이 지금 다들 6분의 1은 나왔는데 아직 뭐 답을 안 쓴 친구도 있고 6분의 1 나왔는데 그죠?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 궁금해라. 자, 453번. fx가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자, 일단 생각만 한번 해볼게요. 생각만. 일단 3차 함수 그래프예요. 자, 이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무한대로 갑니다. 괜찮죠? 어차피 3차항만 보면 되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괜찮죠?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떠냐면은 x축이 있다 그랬을 때 x가 엄청 작으면 음의 무한대 쪽에서 발생하고요. x가 엄청 크면 양의 무한대 쪽에서 발생을 해요. 얘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로 나올 거예요. 그때 가끔 한 번씩 물결 치면서 튕겨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뿐인 거고, 넓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괜찮죠? 잠깐 주춤해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넓게만 보면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얘는 실수 전체에서 지금 역함수를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럼 역함수를 가려면은 1대1. 뭐 공역과 치역은 문제 없겠죠. 어차피 공역 실수 전범인데 치역도 실수 전범일 테니까 문제 안 돼요. 1대1 함수 만족해야 돼요. 자, 증가함수여야 돼요? 감소함수여야 돼요? 증가함수겠죠? 그죠? 최고책에서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증가함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약간 좀 스포. 3차 함수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프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요. 왜? 도함수 2차 함수인데 근 없는 거. 도함수 2차 함수인데 중근인 거. 도함수 2차 함수인데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오는 경우. 이거밖에 없어요. 괜찮죠? 이거 자세하게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여기가 기울기빵, 여기가 기울기빵. 괜찮나요? 이해 좀 될까요? 자, 도함수가 2차 함수기 때문에 도함수가 양수만 나오는 경우, 도함수가 0 이상 나오는 경우, 도함수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
그럼 도함수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만이 감소 구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건 증가함수가 아니죠. 얘랑 얘는 증가함수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판별식 음수, 판별식형, 판별식 양수 중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죠? 쉽게 따지면 얘의 도함수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이 기울기들이 증가하려면 증가만 하고 감소하려면 감소만 해야지, 증가했다 감소했다 둘 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영원히 무한대까지 올라가잖아요. 안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더라도 중근까지만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의 지울게요. 따라서 얘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얘기할 겁니다. 따라서 얘는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그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0인 경우까지 허용돼요. 괜찮죠? 0인 경우까지. 자, 따라서 6K는 1보다 커 같아서 K는 6분의 1 이상. 최소의 정수는 0이에요. 최소의 정수. 괜찮네? 그죠? 0이 아니라 1. 1이에요. 정수 K 최소값 1. 오케이.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유형 3번으로 가봅시다. 유형 3번은 진짜 좀 많이 어려워요. 유형 3번은. 왜냐면 근의 분리라서 그래요. 근의 분리. 자, 454번으로 가봅시다. 어차피 기초 개념은 여기까지 한 거랑 똑같아요. 자,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얘가 x가 1부터 2 사이에서 감소했으면 좋겠대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1부터 2 사이에서 감소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어차피 이런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증가 감소 판정을 전부 기울기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도함수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은 f'x ux 플러스 a, 그렇죠? 이 도함수식이 지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모양의 2차 식이에요. 자, 그게 지금 1부터 2 사이에서 감소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얘는 감소할 수 있는 구간, 음수 구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1부터 2 사이에서 감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1이고 얘가 2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구간 안에서만 감소를 하면 되는 거지, 감소 구간 전체가 1부터 2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괜찮죠? 한마디로 감소할 수 있는 구간이 그 사이에 어디든 나와도 돼요. 괜찮죠? 그래서 근의 분리 문제로 갑니다. 실제로 얘는 어딘지 모를 요 지점이 증가하다가 나온 부분이고요. 요 지점 어딘가 부분이 감소하다가 나온 부분이에요. 그리고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자, 이게 y는 f'x고요. 요게 y는 fx예요. 그러면 감소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감소하는 것만 보여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1부터 2 사이에서만 감소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한마디로 감소 구간이, 전체 감소 구간이 요 감소 구간을 포함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들어가지? 어차피 1보다 작은 데서 근 나오고 2보다 큰 데서 큰 근 나오면 되니까 얘는 좌우로는 무한대로 뻗어 올라가잖아요. 1일 때 음수고 2일 때 음수인 경우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음수면 되는 거고요. 2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음수면 되는 거네요. 그럼 등호는 안 돼요? 아니, 돼요. 여기 2이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1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0인 경우들도 가능할 거예요. 이게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 동시만족입니다. 동시만족.
그래서 1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3 빼기 6 플러스 2. 얘는 A-3인데 요게 음수 나와야 되니까 A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2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4, 32 빼기 10이에요. 뭐야, A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A가 0 이하여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A가 0일 때가 딱 1, 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일단은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답은 1번. 자, 456번 한번 풀어볼게요. 456번. 자, 이 근해 분리라서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근해 분리라서. 대신 출제도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형 3번이. 수능에서는 이런 게 나올 여지가 없어요. 너무 낼 게 많아가지고. 내신은 정말 잘 내고요. 자, 일단은 내가 원시함수까지 같이 그리고 있는데 이거 생각하지 마요. 이거 헷갈리면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헷갈리면은 일부러 뒤에 가서 표현하려고 일부러 앞에서 그냥 계속 그래프를 그리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도함수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도함수. 풀었을까? 아이고 미안, 풀었네. 자, 좀 심심한 친구들은 저기 앞에 거 그 리뷰 풀고 있어 봐봐요. 심심하면은. 자,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시간을. 진짜 1분 1초를 아껴야 돼요. 참 뭐 또 잔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난 진짜 1분 1초가 아까워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물도 안 먹었어요. 진짜. 아니 뭐 나처럼 말하는 건 아닌데 물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진짜 1분 1초 아껴야 돼. 1분 1초를. 자, 얘는 일단 어떻게 들어가요? 똑같이 도함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미분을 해보면은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7. 당연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오겠죠. 당연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증가함수에 관련된 거는 원시함수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꾸 원래 fx 그래프를 자꾸 그려서 보여주는데 헷갈리면 보지 마요. 그냥 도함수만 봐요. 그냥 얘만 양수면 증가고 얘만 음수면 감소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 1부터 2, 4에서 감소해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감소가 있겠죠. 음수인 애가 있겠죠. 괜찮나요? 음수 구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음수였으면 좋겠으니까 지금 이거 맞아? 문제가? 똑같은 것 같은데 아까랑? 좀 다르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도 2 집어넣었을 때도 그냥 다 음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방금 한 거랑 문제가 똑같아요. 괜찮네? 거의 똑같습니다.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해볼게요. 근해 분리예요. 근해 분리. 극대에서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똑같이 f 프라임 마이너스 1, f 프라임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2 집어넣었을 때 12 플러스 4a 빼기 7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4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상이어야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4a가 얼마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둘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다 보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상이지만 마이너스 4분의 5 이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냥 단순한 연립부등식. 자, 그래서 요게 알파, 요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13. 답이 1번입니다. 괜찮죠? 자, 이제 극대극소를 갈게요. 이거 내용이 조금 헷갈려요. 극대극소 정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극대극소 정의. 자,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는 결국 f'x에 부어가지고 판단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극대극소에 관련된 정의부터 한 번만 좀 따져볼게요. 자, 극대라는 용어의 정의는 뭐냐면, 극대라는 용어의 정의는 영문으로는 로컬 맥시멈이에요. 로컬 맥시멈. 뭐냐면 그 지역에서 최대. 그냥 참여 안 돼. 참여 안 돼. 자, 그 지역에서 최대를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서 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건 지금 미분 가능 함수에서만 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 전체 그래프에서 최대는 어디일까요? 전체 그래프에서 최대는 이게 좀 애매한데? 이거 좀 더 높다고 칩시다. 그래서 미분 가능 함수라고 쳤을 때 최대는 여기서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극대는 뭐냐? 극대는 지역 최대예요. 그 지역 최대. 그 근방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 근방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 근방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 근방에서 제일 큰 겁니다. 그 근방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냥 지역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괜찮나요? 그냥 지역장. 자, 얘는 정의가 뭐냐?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입니다. 내가 이거를 왜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지금 이게 개념 제대로 안 잡고 문제 풀면은 극대극소는 미분계수가 0인 점만 놓고 판단해서 나중 가서 어차피 못 풀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어떤 열린 구간.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어떤 열린 구간은 사실 해석을 두 가지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구간이라는 것과 두 번째 열린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혹시 어떤과 모든의 차이 좀 기억나요? 어떤과 모든의 차이? 그죠? 어떤과 모든의 차이는 딱 하나. 모든이면은 다 성립해야 되는 거고, 어떤이면은 한 번만 성립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남자다.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다. 그럼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한 명이라도 여자가 있으면 거짓이에요. 자, 그럼 이 건물 안에 어떤 사람은 여자다. 그럼 이거는 참이죠? 하나라도 참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떤 구간이라는 거는 내가 랜덤하게 구간을 아무거나 잡아놔도 그 구간 안에서 한 번이라도 최대가 되면은 걔는 그냥 극대로 인정한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요게 지금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하고 싶어서 구간을 이렇게 열린 구간을 잡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구간 안에서는 어때요?
얘가 최대겠죠? 그럼 얘는 극대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얘가 극대예요. 자, 그럼 만약에 구간을 좀 더 넓게 잡아서 얘가 극대인 걸 판정하려고 구간 잡았는데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극대가 뭐예요? 그죠? 여기 있죠? 얘가 극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난 얘가 극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하는데 구간을 넓게 잡았더니 이게 됐어요. 그럼 당연히 얘가 극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구간은 좁을수록 좋아요? 넓을수록 좋아요? 좁을수록 좋습니다. 괜찮죠? 딱 이 점이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 점이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얘를 포함하고 있는 정말 작은 구간을 찾아내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문제는 또 열린 구간이에요. 왜 열린 구간이면은 이걸 닫힌 구간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가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구간을 닫힌 구간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얘가 극대예요. 괜찮나요? 이런 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저기 뒷동산 꼭대기 이런 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극대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극대 극소가 나오게 된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최대 최소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 최소. 그러니까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기 우리나라 그 100m 달리기 국가대표를 뽑으려고 해요. 100m 국가대표를. 그러면 5천만 명 전 국민을 다 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예선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1등한 애들만 모아다가 이제 본선 펼치는 거죠. 거기서 1등한 애가 최대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대 같은 경우는 그냥 지역 예선 1등이에요. 괜찮죠? 극대 같은 거는. 그게 극대 극소를 찾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극대 극소 찾는 이유. 자, 그래서 열린 구간으로 가야지 닫힌 구간으로 가면 이런 것들이 다 극대의 극소가 떠버리는구나. 그럼 여기는 모든 점들이 다 극대면서 극소가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게 열린 구간으로 되면은 괜찮냐? 열린 구간으로 되면은 괜찮냐? 이 최대 있어요? 없어요. 괜찮죠? 열린 구간으로 만들어버리면 최대가 없습니다. 괜찮죠? 열린 구간으로 만들면 최대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두 조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내가 사용하는 점의 논리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얘를 그냥 세 점 중 최대. 그냥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점 중 최대.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런 점이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작은 구간일수록 유리해지죠. 너무 좁혀가지고 좌극한과 우극한까지만 남게끔 좁혔다고 쳐볼게요. 그럼 어때요? 좌극한보다 크죠? 우극한보다도 커요. 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좌우에 있는 총 3점 중에서 제일 크니까 극대가 됩니다. 괜찮죠? 이런 점은 정확한 우극한 놓고 봤을 때 제일 작으니까 극소가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말, 지금 이 세 점 중 최대, 이거 솔직히 내 논리에서 봤을 땐 이걸 봐도 됩니다. 자, 이 세 점 중 최대라는 말은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이 있을까요? 이 5글자 안에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 이런 거 없어요. 괜찮죠? 없어요. 괜찮아? 진짜? 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한번. 자, 요 점, 그 다음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만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이 점은 극대예요, 극소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요 점은 극대예요, 극소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극대가 맞아요. 왜? 얘를 포함한 자극한과 우극한만 놓고 봤을 때 얘 자극한보다 커요. 우극한보다 커요. 그렇죠? 열린 구간을 한없이 좁게 잡혀서 정확한 우극한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좁혔다고 친다면 얘는 3점 중에서 제일 크니까 극대가 맞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점은 극대예요, 극소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극소예요. 괜찮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짧은 정의 안에는 연속 조건도 없고요. 미분 가능 조건도 없어요. 괜찮나요? 연속 조건도 없고 미분 가능 조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거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로. 뭐 헷갈리면 이거만 정리해도 됩니다. 자, 왜 맞냐? 얘는 좌극한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극한이 여기 있어요. 세 점 중 제일 작아요. 괜찮죠? 극소예요. 자, 이 점을 포함하고 있는 열린 구간에서 제일 작은 게 맞습니다.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아니지 않나? 여기 더 낮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말고요. 어떤 구간이에요? 한 번이라도 최소 뜨면은 극소입니다. 그래서 얘를 포함하고 있는 작은 구간 어디까지? 세 점 남을 때까지 좁혔다고 쳐보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 점은 극대일까요? 극소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렇죠? 얘는 극대예요. 괜찮죠? 극대. 좌극한 여기 있고 우극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점은 극대일까요? 극소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극대예요. 극대. 왜냐면은 좌극한 여기 있어요. 우극한 여기 있어요. 얘보다 큰 거 있어요? 없어요. 큰 거 없으니까 최대예요. 둘이 똑같잖아. 아니 상관없어요. 공동 1등도 둘 다 금메달이에요. 괜찮죠? 둘 다 최대입니다. 둘 다 최대. 자, 그럼 요 점은 극대예요? 극소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얘는 극대이면서 극소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롤의 정리 증명할 때 최대이면서 최소인 거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죠? 상수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런 것들, 그 예전에 그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는데, 3학년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극대면서 극소일 수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수능 특강에 나와가지고, 극대면서 극소일 수가 있네요. 있다고. 상수함수. 괜찮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되게 조심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미분 가능할 때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극대 극소를 어디다가? 도함수에다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극대 극소 정의는 이건데 이걸 도함수에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함수가 있는 데다가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다가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 중에서 이런 극대 극소가 나올 수 있는 점은 요런 점밖에 없어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항상 미분 가능한 경우에 극대나 극소점들은 전부 미분 계수가 0인 경우로 등장을 해요. 괜찮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극대 극소는 얘처럼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우. 그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우. 아니면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우에서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도함수로 놓고 볼 때는 양에서 음으로 가는 경우, 아니면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가는 경우, 그죠? 그 0인 지점에서 극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전후로 바뀌는 지점이어야 돼요. 얘는 안 그러잖아. 전후에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단 상수함수는 제외합니다. 그렇죠? 상수함수는 부호 변동이 없어도 극대 극소가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것만 볼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거냐? 아니, 수능에서 엄청 나옵니다. 진짜로. 수능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극대랑 극소 값을 모두 가진다 그랬는데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진다 그랬는데 미분계수가 0이기에 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극대 극소 모두 가지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에서 극소 나오는 미분계수 0인 지점이 있었고요. 얘가 극대였어요. 근데 이게 언제더라? 4년 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4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 우리 반에 있는 친구도 딱 이때 모의고사를 본 상태였는데 틀렸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강조를 그렇게 해도 까먹어요. 왜 맨날 이것만 쓰니까. 거의 대부분 다. 근데 그거 틀렸습니다. 뭐 그래도 고대 가기는 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친구는 맞아요.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이걸 틀렸던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새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 줘야 돼요. 원래 정의 자체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문제를 좀 풀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여기 극대극소 정의 자체가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좀 말만 많이 하다가 좀 끝나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미안해. 미안한가? 하나만 하면 확실하겠지? 그래, 6시 수업도 있으니까. 알았어. 여기까지만 일단 갈게요. 저기 숙제는 유형 3번까지 456번까지고요. 수요일날 극대극소 최대 최소 다 끝납니다. 안녕. 좀 이따 볼게요. 아니면 다음에 볼게요. 술을 봅시다. 이게 하나여도 극대복수가 들어있고